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민의힘은 이제 전당대회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시작을 하는 형편입니다. 민주당도 3파전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재명과 김두관의 대결이 아니겠느냐. 김두관이 제대로 이재명과 맞붙을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은 4파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흐름이 이제는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 한동훈과 나경원의 대결로 가고 있다라는 걸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세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세입니다. 거기에 경쟁자들이 국민의힘은 나경원이 되고 있고 이 민주당은 김두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과 김두관 이 도전의 의미와 이게 좀 제대로 이 도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 두 사람의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 한동훈과 원희룡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지지율만으로 볼 수도 없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원희룡이 친윤 후보로서의 비전도 보여주고 이 당의 단합을 위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도 보여줘야 하는데 오로지 네거티브를 하는데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가짜뉴스 또는 공작 세력밖에는 되지가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나 지지율에서나 이 원희룡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좀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게 비윤 반윤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친윤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입장에 나경원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의 단합을 위해서 나경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경원은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점에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좀 미숙하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당정 관계가 위험하다라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사례를 총선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미흡했다. 또 하나는 그 문제를 당무 개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윤 대통령을 오히려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당정 관계가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으로 이제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그 대안이 나경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희룡이 무너진다라고 보면 자기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결선 투표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래서 지금 나경원은 한동훈을 때리면서 원희룡, 이 찐윤, 소위 일부 친윤 세력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적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원희룡이 결선 투표로 가서 자연스럽게 무너지나 아니면 그 전에 무너지거나 이 원희룡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나경원이 지금 한동훈의 정말 대결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나경원의 고민입니다. 나경원이 왜 꽤 괜찮은 이 구도 싸움이고 꽤 괜찮은 이 토론회나 연설회를 통해서 오늘은 대구에서 연설회가 열립니다. 꽤 괜찮은 비전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이 한동훈과 경쟁할 정도는 되지 못할까? 물론 한동훈의 이 시대 정신 또 한동훈의 이 정치적 자질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모여 있다. 총선 전과 총선 뒤는 이제 많이 바뀌었다. 이 바뀐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원희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 이걸 비집고 여기에서 새로운 비전도 없이 그냥 맡아도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그대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그 부분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이것도 지금 2년 전과 같이 윤 대통령이 윤심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많은 당신마저도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꾸면서도 분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문의조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시대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는
그 세력이 이제 원희룡 주변으로 모이고 원희룡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서 무너지고 있다. 한동훈의 이 지지율이 모여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시대 정신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 당 모두 바뀌어야 한다. 그 바뀌는데 한동훈의 정치적 자질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먹혀든 것이죠. 나경원이 지금 뭐 원희룡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나경원이 한동훈의 대항마가 이 지지율로나 될 수 있으려면 나경원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애매하게 이 원희룡 같은 이런 찐윤도 아니고 한동훈 같이 이렇게 위험한, 이건 나경원은 지금 위험하다, 이런 정도로는 나경원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나경원이 보여줘야 할 것은 이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걸 이제 보여주려면 지금 한동훈과의 차별화가 또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이 나경원이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경원은 지금 원희룡 쪽으로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원희룡이 무너지면 나경원 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소위 제가 보기에는 이 가짜뉴스, 마타도를 이용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참 공작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한 이 원희룡 주변의 이 세력들은 지금 뭐 애매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나경원을 선택했다. 그 다음 원희룡으로 왔다가 지금 다시 또 나경원으로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누구든 뭐 한동훈이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나경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경원은 한동훈과의 이 차별화는 좀 무뎌지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느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 이 부분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당심이나 민심은 변화에 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바뀌어야 탄핵도 막을 수 있고 문의조 심판도 할 수 있다. 라는 곳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이 이 원희룡이 무너졌으니까 그 자리를 대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있다면 그냥 나경원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경원이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다, 자신은 아니다. 또 분열을 일삼는다. 자신은 통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당대표가 될 당시에 나경원은 전당대회에 출마도 해보지 못하고 소위 연판장 또 윤심에 의해서 꺾였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나경원은 그 당시에 출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출마를 한 겁니다. 나경원과 달리. 또 하나는 당시는 총선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총선이 지난 윤석열 정부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상황, 또 두 사람의 정치적인 그 색깔의 차이, 거기에 따라서 나경원은 윤심의 반대, 뭐 연판장이 있자 출마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은 그것보다 더 거센 이 압박이 있었는데도 출마를 강행을 합니다. 이 차이를 나경원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뭐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나경원의 숙제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뭐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나경원이 한동훈과 이렇게 대결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면서 나경원으로 지지율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고 앞으로 당의 단합, 그냥 단합이 아니라 선명한 나경원만의 자신의 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의조 심판에 대해서도 한동훈의 방식, 한동훈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경원은 좀 애매하다라는 게 지금의 나경원을 만들어낸 뭐 힘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막판에 나경원이 얼마나 극복할지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김두관이 이제 어제는 뭐 봉하마을도 찾고 문재인도 방문을 해서 계속해서 이재명에 의해서 당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당의 민주화를 되살려야 한다. 이재명의 대항마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뭐 당이 활력을, 역동성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은 노무현과 친한 것이죠. 김두관은 문재인과도 친하지 않고 이재명과 친하지도 않습니다. 김두관은 경남에서 국회의원 도지사도 했고 서울, 이 경기도 김포에서도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는 영남 출신으로서 지금 호남의 지지를 얻어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갈짓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뭐 윤미향을 비호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김두관의 뭐 정치적인 이런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도 이런 김두관이 애매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두관이 제대로 된 김두관이 이 뚝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두관이 경남도지사를 할 때 2년을 채우지 않고 도지사직을 던지고 문재인과 대선 후보 경쟁을 벌입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이 정말 강하게 이 김두관에게 도지사를 계속해야 된다. 경남도지사만이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어렵게 장악을 했는데 그걸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김두관이 문재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도지사직을 던지고 문재인과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부터 이제 김두관이 대통령의 뜻을 둔 것이죠. 지지율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7%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김두관도 40%,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40%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민주당 내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뭐 70%, 80%입니다. 그래서 김두관이 뭐 제대로 된 승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으로 지금은 뭉쳐 있는 것이다. 김두관의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당내 민주화, 뭐 민주주의의 뭐 부활, 당을 다시 노무현, 김대중 시절로 되돌린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는 김두관도 이재명과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재명과 7%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반 이재명, 영남을 중심으로 이 반 이재명이 모두 김두관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김두관으로 엮어지고 또 더 많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난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 소위 이낙연이 한 것처럼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부분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김두관이 정확하게 때리고 공략해야 그걸 완전히 다 까야 합니다. 완전히 공략을 해야 지금 반 이재명 세력을 모두 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 김두관은 친문도 아닙니다. 친노죠 정확하게는. 그렇게 본다면 이 반 이재명 세력을 모두 모을 수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포스트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오는 10월에 만약 법정 구속이 되거나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대안으로 김두관이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도 유력하지만 이 김두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애매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김두관이 많이 고민을 했죠. 지금 이재명에 대항해서 출마하는 것이 자기가 잘못하면 민주당에서 완전히 근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김두관으로서는 어떤 정치 생명을 건 승부입니다. 어차피 승부를 걸었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때려야 합니다. 이낙연처럼 정면으로 공략을 해야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안 되더라도 그 뒤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나경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애매하게 윤석열 대통령 또는 원희룡과 이 한동훈 사이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나경원에게 앞으로 정치적 전망은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 뭘 보완해야 하고 확실하게 한동훈과 차별화되는 나경원만의 당을 단합하고 윤석열 정부를 보완하는 문의조 심판하는 자기만의 비전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동훈이 만약 된다면 한동훈 주류, 나경원은 비주류의 대표로서 이제 당의 단합, 서로의 견제 이걸 이끌어 나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경원도 그렇고 김두관도 그렇고 이 지금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왔고 또 한계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이 시대 상황은 급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애매하게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걸로 지금은 절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지율이 응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뭐 양쪽 당심이나 또 전체 국민들의 이 민심의 흐름이나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